얘들아 이제 123쪽부터 해가지고 우리 8강 유전 정보와 염색체라고 나와 있는 그리고 세포 분열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2점짜리하고 3점짜리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123쪽에 1번부터 쉬운 거는 좀 빠르게 넘어가고 어려운 것들 문제풀이가 조금 생소한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1번은 일단은 여기 염색체 구조가 나와 있는데 A는 단백질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B는 이제 이게 꼬여서 C라는 염색체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염색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염색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염색사하고 염색체 단백질이 나와 있는데 기억부터 가보자. 기억, 유전체에 포함된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 유전체는 어떠한 생명체가 가진 어떤 개체의 전체 유전 정보를 의미하는 건데 이 유전 정보가 염색체에 들어있는 거 맞아. 그런데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즉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유전체라는 거는 이 유전 정보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DNA에 저장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체에는 포함이 안 되고 DNA가 유전체에 포함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은 S기에 B가 C로 응축된다. 그쵸? S기는 일단은 간기인데 우리가 염색사하고 염색체 우리는 이거 세포 분열기에 우리가 이제 응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S기에는 응축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뚱뚱 염색체니까 염색 분체 두 개로 이루어진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그쵸? 2번 갈게요. 그 다음에 2번 이 사람의 유전 형질 가하고 다에 대한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우리가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가는 E와 E 그 다음에 나는 FF 다는 G와 G에 의해서 결정되고 가 다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 우리 상염색체에 있다 라고 나와 있네. 그래서 이게 지금 유전자형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EN 상태의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체체, 즉 세 쌍의 상염체체에 있다는 뜻이라서 우리가 EN 상태의 체세포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염색체가 세 개가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 이제 대문자 E가 있으면 소문자 E, 여기에 F가 있으면 소문자 F, 그 다음에 여기는 라지 G가 있으면 여기는 스몰 G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기억에서 G,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모두 갖는 애는 생식세포에서 가능하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생식세포는 N 상태의 세포잖아. 그치? 그래서 이 N 상태의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두 개 중에서의 이 상동염색체 중에서 한 개만을 받아서 생식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이 대립 유전자를 모두 갖는 거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기억에서 생식세포가 형성이 될 때 이 생식세포에서 가능한 것이 유전자형으로 가능한 것이 8가지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세 쌍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쌤이 위에 그려놓은 그림을 같이 보면 생식세포에서 이제 유전자형의 종류라는 거는 생식세포가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유전자가 조합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라서 실제로 유전자형을 봐야 돼요. 부모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대문자 2하고 소문자 2가 있으니까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주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는 게 맞아. 그리고 대문자 G하고 소문자 G도 이거를 나눠줄 수 있는 게 생식세포를 만들 때 넣어줄 수 있는 게 2가지 종류가 있는 게 맞아. 그런데 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들이 동형접합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같은 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 가지 경우밖에 못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8가지가 아니라 2 곱하기 2 곱하기 1로 총 4가지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의 유전자형, 즉 이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을 하는 이 세포의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디귿 기억에서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이 생식세포에서의 가다 유전장이 E, F, G 중에 G만 대문자일 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줄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얘네들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걸 이제 체크를 해줘야지 확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E, F, G가 있을 때 우리가 E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이제 둘 다 각각 한 개씩 존재를 하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받을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두 개 중에 하나를 생세포로 넣어줄 거니까.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는요, 확률이 1이에요. 1. 100%란 뜻이지. 왜? 얘는 대문자가 없으니까 소문자를 무조건 하나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소문자 이형접합으로 돼 있으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4분의 1이 된다라는 거를 맞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3번 문제. 여기서는 이제 핵형 분석을 했네요. 그쵸? 핵형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씩 예쁘게 다 나와 있는 EN 상태의 체세포를 보여준 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일단은 이 세포 분열을 유도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염색된 세포의 핵형을 분석한다 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 세포 분열을 유도한 이유는 뭘 관찰하기 위해서? 염색체를 관찰하기 위해서지. 염색체는 언제만 관찰이 되니까? 세포 분열에만 관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볼 건데 한번 아래로 넘어가 봅시다. 이 기억에서는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세포 분열을 유도를 했어. 그런데 이 세포 분열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핵형을 분석한다. 즉 어떤 세포가 이제 체세포 분열에서 체세포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핵형 분석이라는 거는 항상 체세포 분열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가 염색체는 감수 일분열에서 나타나는 거라서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니은, 염색된 세포를 봤는데 이 염색된 세포는 이미 지금 니은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염색체가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간기라고 보면 안 되겠지? 분열기에 들어간 거겠죠. 그 다음에 디귿, 이 핵형 분석 결과에서 성염색체 보면은 X염색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Y염색체는 없죠. 여자의 암컷의 세포일 거고 나머지 44개, 즉 22쌍의 염색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근데 이 염색 분체라는 건 쌤이 염색체 수 곱하기 이제 뚱뚱이면은 2를 해주면 되고 홀쭉이면은 그대로 나가면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얘네들은 뚱뚱이 세포이기 때문에 상염색체가 22가 그러니까 즉 22쌍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44개의 상염색체가 있고 여기에 뚱뚱이니까 2배만큼을 해가지고 총 88개의 염색 분체가 있고 성염색체 수죠. 여기서는 그냥 그렇기 때문에 2분의 88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44라고 하는 게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아서 정답은 D끝까지 맞추면은 4번이 된다라고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여기서 이제 그림은 사람의 체세포 A를 배양한 후 세포당 DNA 양에 따라서 이제 세포의 수를 나타낸 거. 그래서 우리 쌤이 이거 얘기했던 거는 이 앞에 부분은 이제 G원기 세포라 그랬고, 그 다음에 1번 구간에서 이제 1하고 2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의 세포들은 S기의 세포들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DNA 상대량이 2배가 된 상태의 세포들은 이제 G원기하고 M기의 세포들이 같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세포의 수가 각각 다 나와 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억, G원기의 세포수라고 나와 있는데 G원기의 세포수는 이만큼 많잖아. 그치? 이만큼보다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G2기의 세포수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쌤이 1번 쪽에다가 칠해놓은 게 훨씬 더 많잖아. 그치? 이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값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기억이 맞는 보기가 될 거고 니은, 구간 2에서는 구간 2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에 세포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구간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세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에서는 우리 분열기에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라고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니은에서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구간 2에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야? M기의 세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구간 1과 2에는 모두 핵막을 갖는 세포가 있다. 핵막을 가지려면 우리 간기의 세포여야 되잖아. 그치? 분열기의 핵막과 인이라는 게 사라진다 그랬으니까. 근데 1과 2번은 둘 다 S기하고 그 다음에 G2기 상태의 쌤 여기다가 잘못 얘기했네. G2기죠. 그쵸? 그래서 G2기 상태의 이제 세포들이 존재를 할 거라서 우리가 S기하고 G2기 둘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보기가 돼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124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124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일단은 그래프가 이렇게 2번 연속 분열하는 게 나와 있네. 그치?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은 분열을 2번 했다는 뜻이니까 앞에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긴 하더라도 여기가 무조건 감수 분열의 그래프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거야. 그치? 왜냐면 체세포 분열은 한 번 더 분열하려면 복제를 다시 한번 한 다음에 분열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이 연속적으로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에 부분 그래프를 쌤이 살짝 그려줘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생략이 되어 있겠죠. 그쵸? G원기하고 S기, 그 다음에 여기에 뭐 G2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였는데 얘네들이 생략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T2하고 T3는 중기의 시점이다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중기, 그 다음에 여기가 중기라고 하면은 여기는 결국에는 감수 1분열 중기일 거고 얘는 감수 2분열 중기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 가봅시다.
일단은 한번 그리고 T1이라는 거는 간기의 한 시기라 그랬는데 이미 복제가 일어난 거니까 쌤이 위에다가 써놓은 대로 G2기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보기 한번 봐보면 기억 T1은 G2기의 한 시점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 니은 T2에서 T3로 가는 시간 동안에 감수 1분열을 하고 있는 시간이죠. 그쵸? 이 변화는 감수 1분열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러면은 염색 분체가 아니라 뭐가 분리돼야 돼?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고 있어서 여기서 EN에서 N으로 되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디귿 같은 경우에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우리 핵상을 판단해야겠다. 그치? 염색체 수는 EN은 얼마, N은 얼마 이렇게 될 테니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T3는 지금 감수 1분열을 완료했기 때문에 N 상태의 세포고요. 그 다음에 T4 같은 경우도 감수 2분열은 N에서 N으로 가는 분열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핵상이 N으로 동일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핵상이 동일하다면 염색체의 수도 동일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말이 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6번. 이해는 몰라 라는 건데 한번 이 그림 나왔으니까 핵상 한번 써볼게요. 얘네들 전부 다 다른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n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으니까 n은 5라는 친구일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2n은 몰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n일 때는 10일 것이다 라고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될 거고 이 친구는 대문자 E하고 소문자 E를 가지고 있고 기억의 성염색체는 XX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암컷이겠죠? 그러면은 한번 6번 기억 니은 디귿 보기 한번 가봅시다. 감수 1분열 중기. 감수 1분열 중기라는 건 아직 분열 안 한 거죠. 그쵸? 분열 1분열이 완료 안 된 거니까 EN 상태의 세포고 근데 이 EN 상태의 세포가 10개잖아. 그치? 10개의 유전자를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세포 한 개당 이가 염색체의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이가 염색체라는 거는 두 개가 하나의 이가 염색체, 상동 염색체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이가 염색체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10개가 짝을 이루면은 5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6번에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 한 개당 염색 분체의 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세포 분열이니까 우리는 2에는 10짜리 세포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고 중기이기 때문에 복제가 일어난 상태라서 얘네들의 세포의 상태가 뚱뚱이 세포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염색 분체 수는 뚱뚱이니까 2를 곱해줘서 20개가 있다라고 해야 돼서 니은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디귿 G2기의 세포 한 개당 대립 유전자 대문자 E와 소문자 E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2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 문제에서 지금 유전자형이 대문자 A, 소문자 A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는 원래 G1기일 때 염색 사이지만 쌤이 염색체로 표현을 해보면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이런 애들이 지금 복제를 해서 S기를 지나서 G2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뚱뚱이일 거란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했을 때는 2가 아니라 얼마가 나와야 된다? 4가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서 6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그죠? 3번. 그 다음에 7번 가봅시다. 7번 다시 염색체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1번, 2번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얘네들은 무슨 관계? 염색, 분체 관계. 우리가 분체는 얘네들이 복제를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무조건 유전자의 구성이 같아야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기억은 히스톤일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DNA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뉴클레오솜을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가보면은 기억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 분체라고 해야 돼요. 얘의 상동 염체를 알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생긴 다르긴 하지만 똑같다고 할게요. 이랬을 때 이 두 친구의 관계가 이 전체하고 이 전체의 관계가 상동 관계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기억은 유전 물질이다. 히스톤은 DNA가 유전물질이니까 히스톤은 유전물질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되겠네요. 가의 뉴클레오솜에는 가라는 거는 우리 염색체고 염색체는 염색사로 그다음에 염색사는 이 뉴클레오솜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 니은은 모두 뉴클레오솜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8번으로 갑시다. 8번 여기서 A, B, B, D, D인 사람 이거 엄청 중요하죠. 그쵸? 얘가 유전자를 뭘 가지고 있는지 처음에 알려줬다라는 건 엄청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세포 지원기가 생식세포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표로 나타냈대. 그러면은 가나다라의 A, B, D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단은 이 표를 볼 때 항상 쌤이 저번 시간에도 이제 강조를 많이 했던 것처럼 1이라는 숫자를 기본으로 볼 거야. 왜냐면은 쌤이 이렇게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위쪽에 있는 세포들은 EN 그리고 아래는 N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쌤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는 여기서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은 뚱뚱이 세포들이고 얘네들은 홀쭉이 세포들이다.
그래서 홀쭉이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 여기서 이제 DNA 상대량을 가지고 있는 게 0 또는 1만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에서 나오는 이 그 생식세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0 또는 1이 나올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이 EN 상태의 홀쭉이 즉 G원기 상태에서는 여기서 이제 G원기고 우리가 여기를 생식세포라고 할 텐데 여기서 나타나는 차이점들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 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발견이 됐잖아. 그치?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발견이 됐으니까 얘네들은 G원기 아니면은 생식세포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얘가 EN이냐 N이냐를 통해 가지고 뭘 봐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이제 G원인지 생식세포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뭘 알려줬냐면 이렇게 유전자형을 알려줬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G원기, 이 유전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G원기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 즉 EN의 홀쭉이 상태의 세포에서 이 유전자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G원기였다면 스몰 a라는 건 2가 나와야 되고 스몰 b라는 건 1, 그 다음에 라지 d라는 거는 1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가 이 스몰 a라는 게 2가 아니라 1이라는 사실은 얘가 지금 G원기가 아니라 생식세포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라는 게 지금 생식세포 중에서 1, 2, 3, 4 중에서 유일하게 제시가 된 이 4번 세포가 생식세포가 된다라는 거를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대문자 D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서 이제 대문자 D라는 거는 소문자 D하고 대문자 D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동네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즉 여기서 이렇게 감수 1분열을 기준으로 이 동네가 나뉘었을 때 이 왼쪽하고 오른쪽에서 대문자 D를 어디 쪽으로 줬을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보류를 하고 나, 다, 라에 대한 정보를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자. 근데 이제 좀 특이하게 이렇게 유전자형을 알려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번, 2번, 3번 세포에서의 A, B, D에 있는 DNA의 상대량을 전부 다 써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특히나 1번, 2번 같은 쓸 수가 있을 거야. 왜냐면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1번은 여기서 지금 유전장이 AA에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스몰 A하고 라지 B, 그 다음에 스몰 B죠. 스몰 b 그 다음에 라지 d가 있을 때 얘네들의 개수가 2개, 1개, 1개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것만 한번 써봐도 여기서 이 나라는 세포는 대문자 d가 2개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라라는 세포는 소문자 b가 2개만큼 있기 때문에 이 2, 1, 1이라는 숫자 조합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다라는 세포가 1번 세포가 돼야 된다. 얘네들이 1개씩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세포로 넘어가 보면 이 2번 세포는 1번이 지금 그대로 2배가 되는 S기를 지나가지고 2배가 되는 세포란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도 없이 4, 2, 2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4라는 숫자가 이 다라는 세포에서 2라는 숫자를 맞지 않잖아. 그치? 모순이잖아. 그쵸? 그리고 나머지 이제 2, 2라는 거를 나하고 라에서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사실 나하고 라를 또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고 뭐가 라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조금 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 쌤이 아까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림으로 이제 나눠놨던 이 동네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지금 여기서 이 3번하고 4번이 여기서 지금 3번하고 4번이 같은 동네에 있다라는 사실을 좀 주목을 해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4번 세포를 이미 알아냈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걸 토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4번 세포가 이미 스몰 a를 받고 스몰 b를 받았다는 뜻은 이 빨간색으로 쌤이 형광펜으로 친 쪽에서 이 스몰 a가 이쪽 동네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스몰 b는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원래 대문자 b하고 소문자 b를 가지고 있는데 대문자 b가 아니라 소문자 b가 아니라 대문자 b를 이쪽 동네로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3번, 4번에서는 같은 동네에 있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비슷하게, 그러니까 대립유전자의 양은 다를 수 있지만 왜? 홀쭉이 뚱뚱이니까 다르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상동의 유무, 즉 대립유전자의 조합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서 스몰 b가 없으면 3번에서도 스몰 b가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몰 b라는 게 이 라라는 거에는 이미 아직 2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세포가 지금 3번 세포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0으로 똑같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라라는 세포가 2번이 되는 거고 디귿은 4가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D라는 게
이 D라는 게 기억이 이제 대문자 D를 가지고 있냐 없냐 이런 걸 묻고 싶은 건데, 아까 이제 우리가 3번 세포를 알아냈던 방식처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3번 세포에 지금 이 라지 D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은 4번 세포에도 같은 동네니까 라지 D가 들어있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라지 D를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데 4번 세포는 3번 세포랑은 다르게 뚱뚱이하고 홀쭉이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4번에서는 3번의 절반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2가 아니라 1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래에 있는 것들을 한번 해결을 해보면은 다의 세포는 1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을 더하면은 1 더하기 0 더하기 4니까 5가 된다. 그 다음에 D의 DNA 상대량은 라가 다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D의 DNA 상대량, 스몰 d를 물어보고 있죠. 그쵸? 그러면은 라하고 다를 물어봐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건데, 라 같은 세포는 지금 2번 세포고요. 그쵸? 2N 상태의 뚱뚱이 세포야.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의 세포죠. 그쵸? 1번은 지금 GN의 홀쭉이 상태, 2N 상태예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라하고 다의 관계, 즉 1번하고 2번의 관계는 S기를 지나서 그냥 전체가 2배가 되는 관계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를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지금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거라면, 즉 여기서의 지금 유전자의 상대량이, 그러니까 유전자량이 이걸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이 다에서 한 개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복제가 일어난 라의 세포에서는 2개를 갖고 있어야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의 5번이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9번 다시 볼 건데, 9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동염수체 나와 있네요. 그쵸? 문제 읽어보면은 체세포에 있는 상동염수체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대문자 R, 소문자 R, 유전자형 알려줬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염색체들의 조합을 봤을 때 일단은 우리 염색 분체끼리는 무조건 똑같은 게 들어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대문자 R이 써져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염색체가 R을 가지고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친구는 스몰 R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억에는 스몰 R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라는 거는 지금 이 A는 방추사가 부착되는 부분이다 라고 알려줬잖아. 그치? 방추사가 부착되는 부분.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동원체라고 부르는 부분이다 라고 접근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기억, 니은 가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기억은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도 맞는 말이 될 거고, 가에는 뉴클레오솜이 있다. 맞는 말이죠. 그쵸? 뉴클레오솜이 모여서 염색사를 만들고 염색사가 모여서 염색체가 되는 거니까 9번은 정답이 5번이 된다 라고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번 가봅시다. 10번 유전자형이 HH인 어떤 동물이 있다 그랬을 때 지금 이해는 모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식세포 형성 과정, 감수분열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시기의 세포를 보고 있대요. 그랬을 때 이 동물은 암컷이라고 알려줬고 나하고 다는 중기의 세포이다 라고 알려줬네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세포 가나다가 있어요. 여기서 가나다의 염색체 수를 보니까 4개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뭣도 있고 8개짜리도 있고 나눠져 있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걸 봤을 때 지금 염색체 수가 이렇게 2배가 차이 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핵상 뒤에 써지는 숫자가 2배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얘는 N은 4인 세포이고 그 다음에 다는 2N은 8인 세포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2N은 8짜리겠죠. 그쵸? 그런데 나하고 다가 지금 둘 다 중기의 세포라고 했고 우리가 감수분열 과정을 보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감수분열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다 세포는 감수 1분열 중기인 세포일 거고 나 세포는 감수 2분열 중기인 세포일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이제 오른쪽에서 H하고 그 다음 대문자 H하고 스몰 H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을 더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이 DNA 상대량을 볼 때는 숫자 1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 1이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면은 홀수인 숫자를 가질 수 있는 게 우리가 G원기하고 생식세포밖에 없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얘를 더했다고 하더라도 더했는데도 1이다라는 거는 0, 1 또는 1, 0의 조합으로만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한 값이 1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이제 G원기 또는 G원기 또는 생식세포이다라는 거를 똑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더했다고 하더라도 홀수인 건 여전히 홀수인 거니까. 짝수는 아무리 더해봤자 짝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더한 값이 홀수가 나온다라는 것도 똑같이 이 DNA 상대량이 홀수인 것이 존재한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1이라는 숫자를 여전히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럼 생각을 해보면 G원기하고 생식세포 중에 하나인 건데 G원기하고 생식세포 중에서 0, 1 또는 1, 0의 조합을 가질 수 있는 게 있나 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이 친구가 뭐니까? 암컷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1, 0 또는 0, 1이라는 DNA 상대량은 사실 수컷이라면 EN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X염체가 있고 Y염체가 있을 때 H나 스몰 h가 어디에 있는 친구라면 X염체에 있는 친구라면 얘네들이 H 또는 스몰 h만 가질 수 있을 테니까 DNA 상대량이 1, 0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암컷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암컷은 모든 염색체를 두 개씩, 그러니까 한 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 0 또는 0, 1의 조합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친구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생식세포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 같은 경우에는 생식세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는 n은 4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니은으로 넘어가 보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로 한번 봐볼 건데, 여기서 지금 얘네들의 이 상태 유전장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대문자 H, 소문자 H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EN 상태의 세포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문자 H랑 그 다음에 소문자 H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얘네들은 지금 중기의 세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감수 1분열 중기 상태의 세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홀쭉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왜? 중기는 분열기, 그러니까 분열기에 들어간 거고, 그러면은 간기에 있던 S기가 이미 지나갔다라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간기에서 S기를 거쳤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런 게 아니라 뭘로 존재한다? 뚱뚱이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H하고 스몰 h가 각각 2씩 존재를 할 거라서 얘네들의 DNA 상대량을 합치면은 4만큼이 나온다라고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기억 니은 댁에 대해서 기억 플러스 니은은 4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8이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다음 니은 가와 나의 핵상은 같다. 가도 n이고 나도 n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핵상은 같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디귿 다에서 나로 되는 과정. 다에서 나로 되는 과정은 감수 1분열에서 감수 1분열 중기세포가 감수 2분열 중기세포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는 감수 1분열이 일어난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아니라 뭐가 일어난 거다? 상동의 분리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된다 라고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봅시다. 여기서 그림은 서로 다른 종인 1, 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종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Y염색체를 제외한 그림을 주어져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개는 1의 세포, 한 개는 2의 세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조건은 이 정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에서 이제 여기서 서로 다른 종이다라는 거는 핵형이 다르다라는 걸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잘 보고 똑같은 게 어떤 게 존재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Y염색체를 제외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여기서 지금 염색체 모양을 보니까 쌤이 지금 체크를 해보고 싶은 게, 여기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똑같이 생긴 거고요. 그쵸? 얘랑 똑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똑같이 생겼고, 이 친구랑 뭐야,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 친구랑 똑같이 생겼고, 다 똑같이 생긴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다 똑같이 생긴 애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얘만 지금 뭔가 이상해. 이 친구 쌤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한 이 친구만 지금 이 가하고 다해서 다른 건 다 똑같이 생긴 게 하나씩 있는데 저 까만 애만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의 차이는 Y염색체를 제외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우리가 종을 구별을 해보면 가하고 다가 지금 핵형이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가하고 다는 1번의 세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같은 종이고 1번이 지금 몇 개가 있으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가 2번의 세포가 되는 건데, 잘 보시면 핵형을 한번 써볼게요. 봐봐. 지금 가는 1, 2, 3, 4, 5, n은 5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n은 얼마처럼 보여? 6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1번이라는 같은 종에서 유래했는데 지금 우리가 돌연변이도 아직 안 배웠는데 n은 5이고 n은 6이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지금 이 가라는 거에서 뭐가 생략됐겠구나? Y염색체가 있었는데 생략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n이 5처럼 보이는 거구나. 즉 얘는 사실은 n은 6인 게 맞고, 그렇죠? Y염색체가 가에 들어있고 이 친구는 그러면 생략이 안 되고 살아남았으니까 형광펜 칠해놓은 거는 X염색체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1번의 세포는 2에는 12짜리의 세포인 거고 X, Y를 모두 다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1번은 수컷의 세포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짝꿍이 이렇게 다 보여요.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얘는 2에는 6이다라고 바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수컷이라고 하더라도 Y염색체는 한 개밖에 안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나라는 거에서 2에는 6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짝수계로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얘네들은 Y염색체를 애초에 안 가지고 있어서 생략이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세포는 XX가 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석이 끝났으니까 아래 보기로 가보면 1번은 수컷이다. 맞는 말이네요. XY니까. 그다음 2번 니은 세포 한 개당 X 염색체 수는 나가 다의 2배이다라고 돼 있어요. X 염색체 나에서는 지금 XX로 2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지금 X 염색체 한 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염색체의 수로 봤을 때는 2배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디귿 1의 감수 1분열 중기세포의 염색 분체수. 그러면 핵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뚱뚱인지 홀쭉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에는 12짜리잖아요. 그쵸? 근데 감수 1분열 중기는 아직 1분열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2에는 12만큼의 염색체, 12개만큼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감수 1분열 시작했다라는 뜻은 복제를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12개에다가 염색 분체를 2개를 곱해서 총 24개의 염색 분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된다. 여기서는 정답이 3번이 된다라고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12번. 1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의 유전 형질 가는 A와 A, B와 B에 의해서 각각 이제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가는 9번에 있대요. 이렇게 9번 숫자 얘기해주는 거는 상염색체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표는 가 유전장이 AABB인 어떤 G 원기 세포로부터 생식세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가의 유전자는 9번 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부분이 여기서 조금 나오는 건데 여기서 연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연관. 뭐냐면은 이 연관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염색체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23종류밖에 안 갖고 있단 말이야. 사람으로 구분을 했을 때. 근데 이 23개의 염색체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염색 유전자의 종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염색체 하나당 유전자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쌤이 처음에 설명을 할 때도 유전자는 DNA에 엄청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 DNA가 염색체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라는 유전자가 9번 염색체에 있다 그랬는데 가를 결정하는 거는 지금 A하고 A, B하고 B가 두 개잖아요. 그쵸? 두 쌍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9번이라고 하는 염색체가 이렇게 존재를 할 건데 이렇게 존재를 할 건데 얘도 9번이고 얘도 9번이거든요. 근데 A하고 B가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하고 B, A의 자리가 만약에 쌤 위에다가 한번 다시 그려볼게. 여기가 만약에 대문자 A가 있다면은 이 자리에는 대문자 A 또는 소문자 A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자리 말고 또 다른 자리에 B라는 게 존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같이 돌아다니는 거를 우리가 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관인 경우에는 사실상 이 친구들이 감수 분열을 하더라도 정해진 대로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쌤이 좀 예시로 이제 좀 연습을 시켜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소문자 A라고 칭하고 여기를 스몰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감수 분열을 할 때 우리가 상도염체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대문자 A하고 소문자 B, 그 다음에 소문자 A하고 대문자 B가 항상 무조건 같이 다녀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왜냐면 우리가 염색체를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염색체를 타고 있는 거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거야. 연관돼 있다라는 거는 서로 다른 유전자가 한 배를 타고 있다라는 걸로 분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게 연관이 돼 있던 말도 우리는 어차피 숫자를 뭘 찾는다? 2를 찾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유전자형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형을 고려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디귿 세포가 지금 뭐야? G원기랑 생식세포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런데 G원기라는 거는 지금 이 친구가 G원기 세포인 거잖아.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B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EN 상태의 세포였다면 정상적인 분열을 안 한 세포였다면은 스몰 b도 있어야 됐을 텐데 스몰 b를 안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얘는 이미 분열이 일어나서 스몰 b를 다른 데다가 줘버렸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G원기가 아니라 생식세포가 돼야 되는 거죠. N 상태의 생식세포.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얘네들의 조합을 한번 짜보면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을 때 얘네들이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대문자 A를 지금 이 생식세포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받은 거잖아. 이 염색체 두 개 중에 9번 염색체라고 돼 있는 것 두 개 중에 하나를 받은 건데 여기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받았으니까 쌤이 그냥 임의로 왼쪽 걸 받았다고 한번 쳐볼게. 그러면 왼쪽 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문자 A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여기에 대문자 A가 써져 있다는 뜻이야. 근데 그럼 쌤이 위에다 그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스몰 b는 안 받았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의 염색체를 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몰 b가 아니라 뭐가 왔을 것이다? 라지 b가 왔을 것이다 라는 걸로 디귿이 결정이 되는 거라면 결국에는 이 디귿이 받은 왼쪽 염색체 말고 오른쪽 염색체에는 스몰 a가 하나 있고 스몰 b가 하나 있는 이런 대문자끼리 그 다음에 소문자끼리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세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억하고 니은에 대한 추가 정보는 중기의 세포라는 게 나와 있어요. 중기의 세포.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감수 1분열 중기 혹은 2분열 중기일 텐데 우리가 감수 1분열 중기 같은 경우는 감수 1분열 중기 같은 경우에는 EN 상태의 세포이기 때문에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뜻은 얘네들이 이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받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은 감수 2분열 중기 세포들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뭘 받았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일단은 기억세포 같은 경우에는 스몰 b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염색체를 받았어야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얘는 A하고 B를 가지고 있는 친구이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A를 안 받아야 되는 거니까 소문자 A하고 소문자 B를 받은 친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감수 2분열 중기 세포는 뚱뚱이 세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뚱뚱이 세포는 염색체가 이제 그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일 거기 때문에 여기서 대문자 A라는 게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 기억에서 2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이 이제 처리가 되는 거겠죠. 기억, 동그라미 A는 2이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기억과 디귿의 핵상은 같다. 기억과 디귿의 핵상, 기억은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n이겠네요. 그쵸? 감수 2분열 중기 세포들은 둘 다 n 상태의 세포들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n이라서 핵상은 모두 다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니은 같은 경우에는 스몰 ab가 모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말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12번의 정답은 5번이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봅시다. 13번 유전자형이 2, 대문자하고 소문자 하나씩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염색체 수 알려주고 있고 전체 염색체 수가 아니죠. 상염색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 2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기억 디귿은 중기의 세포, 생식세포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XX를 가지는 암컷의 세포이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2라고 나와 있고 B는 C보다 크다라, B는 A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상염색체 수를 볼 건데 우리가 염색체 수가 지금 B하고 A가 다르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염색체 수가 달라지려면은 뭐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핵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즉 우리가 세포에서 지금 돌연변이가 없기 때문에 EN하고 N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B가 지금 더 크기 위해서는 핵상이 더 많아야 된다. 즉 핵상에서 N이 아니라 EN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라서 여기서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야. 얘는 EN이고 얘는 N이라는 사실을. 맞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 모두 다 중기의 세포라고 했기 때문에 EN 상태에서 중기가 될 수 있는 거는 감수 1분열 중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에는 감수 몇 분열? 2분열 중기 세포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금 뭘 가지고 있다? 대문자 EE를 EN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일단 기억 니은을 알았으니까 디귿을 한번 봐보면 디귿 같은 경우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대문자 E를 안 가지고 있네요. 그쵸? 안 가지고 있어. 이 말은 원래 이 친구는 대문자 2하고 소문자 2를 가지고 있는데 대문자를 안 받았다라는 뜻은 이 친구는 지금 분열을 했고 그 다음에 분열을 했으면 대문자 2를 안 받았기 때문에 소문자 2를 받은 친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분열을 한번 했어야 되므로 우리가 감수 분열을 하면 무조건 2n에서 n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감수 1분열 때 이제 그 핵상이 변하니까. 그래서 얘는 감수 1분열을 완료한 감수 2분열 중기 세포인 거고 스몰 2를 가지고 있는 세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C라는 것도 N은 꼴이 될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기억을 봐보면 기억은 지금 대문자 2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문자 2하고 소문자 2를 모두 가지고 있다가 감수 1분열 과정에서 대문자 2하고 소문자 2가 이렇게 나눠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럼 한번 내려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위에서 이제 이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볼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거 우리가 안 썼으니까 이거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상염색체의 수를 물어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성염색체의 수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A, B, C를 더했을 때 모두 12래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볼 거는 지금 상염색체 수는 성염색체를 제외하고 나면 결국에는 어차피 2n인 게 지금 2배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상염색체의 수가 n일 때 만약에 x개였다고 치면 2n일 때는 2x개일 거고 n일 때는 여전히 x개일 거라서 이 세 개를 모두 더했을 때 몇이 나오면 되는 거야? 12가 나오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4x라는 게 뭐가 나와야 되니까 1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x는 3이다. 즉 3개, 6개, 3개의 상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상염색체 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성염색체 수도 한번 고려를 해주면 좋겠죠. 뭐냐면 이 동물이 X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N 상태일 때는 X를 하나, 2N 상태일 때는 X가 2개 있을 거고 N 상태일 때는 똑같이 X가 하나 있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2N은 6이다 혹은 N은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2N은 얼마고 8짜리인 거고 N은 4짜리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왜? N, 2N 뒤에다가 붙이는 숫자는 우리가 성염색체 수까지 합쳐서 생각을 해줄 거니까요. 그쵸? 그러면 아래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가보면 A는 3이다. 맞는 말이죠. 상염색체 수를 물어봤으니까 N이 4이다 라는 걸 물어본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 세포가 갖는 이가염색체 수를 물어봤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핵상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냐라는 거죠. 지금 2에는 8이기 때문에 이가염색체 수는 절반인 4개를 갖고 있다. 맞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이 갖는 22의 DNA 상대량. 지금 디귿이라는 친구가 22를 가지고 있는데 얘 감수 2분열 중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여전히 n이긴 하지만 뚱뚱일 거라고요. 맞아요? 감수 2분열에서는 이제 그 뚱뚱이니까 그래서 이 뚱뚱이기 때문에 DNA 상대량은 2이다 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합치면은 정답은 5번이 된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으로 가볼게요. 14번 그림 가는 동물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세포 분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좀 조심을 할 게 세포 분열이 전체 과정이 나와 있는지 중간에 잘랐는지를 사실 잘 몰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만 보고 체세포 분열이라고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알 수 있네요. 그쵸? 여기서 체세포가 분열하는 동안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거는 독립적인 어떤 P라는 세포에서의 세포 분열 과정을 알려줬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좀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가라는 거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다 핵상이 EN, EN, EN 이렇게 갈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상을 써보면 얘네들이 3개가 있는데 3개가 모두 다르게 생겼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는 N은 3짜리인 세포고 아직 뚱뚱이기 때문에 얘는 감수 몇 분열? 1분열 중기세포인 것이다. 감수 2분열이죠. 미안해요. 감수 2분열 중기세포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감수 2분열 중기세포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제 이 모든 염색체들을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건데 기억, 니은, 디귿 가볼게요. 기억. 구간 1에서 핵상은 이엔이다. 맞는 말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니은. 구간 2에서 기억이 관찰되는 시기가 포함된다. 구간 2에서 기억이 관찰되는 시기. 지금 여기서 기억이라는 거는 지금 이 나라는 거에 이 세포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지금 기억인 거거든요. 그치? 그런데 가는 지금 체세포 분열이고요. 나는 지금 감수 분열에서 나타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세포는 관찰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 구간 3은 G2기에 해당한다. 구간 3은 G2기가 아니라 G2기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구간 2번에 일부가 속해져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 M기의 일부와 G2기의 일부가 섞여 있는 게 지금 이게 2번 구간이 되는 거라서 G2기는 구간 2번 구간에 속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서 여기서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번으로 가봅시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연관되어 있는 염색체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서 어떤 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억부터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
일단 기억, 가에서 유전장이 A, B, D, E, 즉 소문자, 대문자 이게 조합이 가능하냐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 생식세포라는 거는 결국에는 EN에서 N으로 되는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를 물려받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받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받아서 생식세포 N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가능한 경우가 여기서 지금 A, B에 대해서는 대문자를 받고 D하고 E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D, E에서 어떻게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소문자, 대문자 조합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왼쪽에서 애초에 스몰만 받아서 소문자만 받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애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애초에 안 되는 게 D2가 같이 올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라지 D하고 라지 E는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갈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라서 기억이 틀렸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니은 P에서 정자가 형성될 때 이 정자의 가 유형으로 가의 유전자형으로 가능한 것은 최대 4가지이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정자를 만들었고 가의 유전자형으로 가능한 것, 즉 이제 어, 지금 정자의 가 유전자형을 이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다 위에 써놓은 게 4가지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4가지가 전부 다 이 정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유전장이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 이게 4쌍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 하나의 염색체를 타고 있는 유전자들은 같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P에서 정자 형성될 때 A, B, D, E를 가질 수 있는 거. 일단은 정자는 어차피 몇 가지 종류밖에 생성이 안 돼요? 4종류밖에 생성이 안 돼. 그치? 그런데 여기서 대문자 A, B를 받으면서 소문자 D하고 대문자 E를 받는 경우는 쌤이 위에다 써놓은 거에서 2번째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4개 중에 한 가지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니은하고 디귿이 정답이 된다. 정답은 5번이 된다. 라고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번.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한번 문제 한번 봐봅시다. 일단은 여기서 가는 서로 다른 2개의 상염색체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다 연관이 아니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1번하고 3번 세포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제 유전자의 상대량을 알려줬는데 얘네들은 중기의 세포라고 또 알려줬네요. 그럼 G원기하고 생식세포는 고려할 필요가 없이 얘네들의 이제 조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G원기하고 지금 생식세포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거잖아. 중기의 세포들만 나와. 감수 1분열 중기 아니면 감수 2분열 중기만 알려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기억, 니은, 디귿에서 이제 얘네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숫자 2를 써먹는 거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4라는 거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4라는 거. 이 4라는 유전자 상대량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애초에 우리가 유전자라는 거는 대립 유전자라는 거는 2개, 즉 그러니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관계없이 2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 한 종류의 니은이 뭔지도 몰라요. 그쵸? 니은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대문자 A랑 라지 B, 스몰 b를 하나씩 이제 대응이 된다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얘가 4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뭐냐? 이 4라는 걸 가질 수 있으려면은 EN 상태에서 이렇게 뚱뚱이로 존재를 할 때 여기에 전부 다 똑같은 게 써져 있는 경우에만 이 4라는 숫자가 등장을 할 수가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경우 뚱뚱이의 EN 상태에서만 EN의 뚱뚱이 상태에서만 4라는 게 단일 유전자에 대해서 4라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감수 1분열 중기세포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거는 이 친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하나는 뭐여야 된다라는 거냐면 동형접합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즉 얘네들이 A인지 B인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전부 다 니은이라는 게 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 유전자에, 염색체에. 그러면은 이 친구의 유전자형을 써보면은 니은과 같이 똑같이 유전자 조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사실 얘네들이 지금 A하고 라지 B하고 스몰 B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친구는 EN 상태에서 얘네들을 만들 거고 그러면은 이 니은이라는 유전자를 2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니은의 대립 유전자가 뭔진 모르겠지만 니은의 대립 유전자는 이 세포, 이 생명체, 이 사람한테서는 절대로 이 니은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를 안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잘 보시면은 여기서 디귿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도 존재를 하고요. 이 사람한테. 그 다음에 기억이라는 유전자도 존재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기억하고 디귿은 니은의 대립 유전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하고 B, D 중에 하나를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니은이라는 거는 기억과도 대립이 되면 안 되고요. 디귿과도 대립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하고 디귿이 뭐가 돼야 된다? 서로 대립 유전자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니은이라는 게 대문자 A 유전자, 그 다음에 기억하고 디귿은 각각 여기서 B하고 D 중에 B하고 대문자 B하고 소문자 B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즉 여기서 AA에 라지 B도 있어야 되고 스몰 B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형태의 유전자를 가지는 친구일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숫자를 적어 나갈 수가 있을 거야. 3번 세포는 EN 뚱뚱이 상태 세포였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A라고 치는 이 니은이라고 하는 거는 4개를 가질 수 있지만 이제 기억하고 디귿은 각각 뚱뚱이가 된 상태로 둘 다 존재를 해야 되는 거겠죠. 왜냐면 기억이 2개밖에 없으니까 디귿도 2개만큼의 뚱뚱이 염색체를 하나를 담당을 해줘야 될 테니까요. 그쵸? 그러면 이제 1, 2, 3번이 중기의 세포라고 했으니까 감수 1분열 중기 세포는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감수 2분열 중기 세포일 거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나눠 가질 텐데 A에 대해서는 무조건 얘 뚱뚱이를 하나씩 받을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2가 둘 다 써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그 기억하고 디귿은 이 대문자 B하고 소문자 B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N 상태로 얘네들이 둘 다 바뀌었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디귿을 받은 친구는 기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반대로 디귿을 안 받은 친구는 이 기억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서 기억하고 디귿이 대문자 B하고 소문자 B 중에 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지만 이 2번 세포에 들어있는 B 같은 동그라미 B 같은 경우에는 디귿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뚱뚱이로 하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2라는 숫자로 지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 니은, 디귿을 이제 차근차근 A, B, C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니은은 A이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니은 A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보기 A, B, C A는 0이고요. B하고 C는 각각 2이기 때문에 더하면은 4가 되는 게 맞는 말이네. 니은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디귿 3의 염색 분체수는 92이다. 3의 염색 분체수 지금 여기서 보는 건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2에는 46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염색 분체는 우리가 세포 분열의 시기와 뚱뚱이 홀쭉이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감수 1분열 중기이기 때문에 뚱뚱이 상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EN 상태의 세포인 것도 맞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46에다가 2를 곱해서 92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염색 분체를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서 디귿까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17번. 17번은 지금 그림은 사람에서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기억 디귿은 G1기, M기, S기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G2기가 나와 있으니까 순서대로 적어보면 되겠네. G2기 다음에는 분열기니까 쌤이 M기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G1기로 돌아와서 G1기와 S기가 될 겁니다. 기억 것부터 한번 봐보자. 기억 시기는 간기에 속한다. S기잖아요. 그쵸? 간기에 속하는 거 맞는 말. 니은 시기에는 핵막이 소실되고 형성된다. 이제 이 니은 시기에 핵막이 소실되고 형성된다라는 거는 니은이 시작할 때 핵막이 소실되고 니은이 끝날 때는 핵막이 다시 만들어진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분열기잖아요. 그렇죠? 분열기에 이제 분열을 시작할 때는 핵막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핵막이 다시 생길 테니까 니은 보기도 맞는 말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디귿. 핵 한 개당 디귿 시기의 DNA 양은 G2 시기의 DNA 양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디귿 시기는 G1기잖아요. 그쵸? G1기에서 G2기 사이에는 뭐가 있다? S기가 있다. S기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2배가 됐을 거 아니야. G2기일 때. 그러니까 1보다 큰 2라는 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지. 그치? 1이다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래서 1보다 큰 게 맞는 말이라서 정답은 5번이 된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가봅시다. 2에는 6자리 세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수 분열하고 있네요. 2번 연속 분열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나를 보니까
이 나에서 지금 여기 HH 하나 저거 체크해놓고 갈게요. 일단 나를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나눠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이렇게 실제로 뭔가 염색체가 분리되고 있는 상황은요, 우리가 잘 나오지는 않지만 후기 상태의 세포예요. 후기. 이렇게 서로 멀어지고 있는 거. 후기의 특징이 양극으로 멀어진다라는 거였었잖아. 얘가 후기인데, 그럼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질 때 이 나눠지기 전 상태, 후기일 때는 중기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상태로 보면 헷갈려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기일 때는 중기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붙어 있었을 거라고요. 맞아? 붙어 있던 것들이 지금 나눠지면서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겠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얘네들은 다 지금 뭘 이루고 있던 거? 하나의 뚱뚱이 염색체를 이루고 있던 게 나눠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핵상도 n은 3짜리라고 이렇게 하면 잘 보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문자를 h라고 한다면은 이 오른쪽에서는 똑같은 대문자 h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얘가 대문자 h, 소문자 h인 거는 en 상태에서 대문자 h, 소문자 h라는 거지. 얘네들은 지금 감수 몇 분열? 2분열이겠죠? n 상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n 상태에서 h를 두 개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감수 2분열을 하고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얘는 T3 시기에 관찰이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한번 봐보면 기억, 여기서 이제 물어보죠. 대문자 h가 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고, 니은, 나가 관찰되는 시점은 T3이다. 그렇죠? T3 맞는 말. 그다음에 디귿, T1과 T3에는 모두 입가염색체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T1에 없는 건 맞아요. 입가염색체라는 거는 지금 감수 몇 분열? 1분열 전기에 형성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감수 1분열 동안 관찰이 되는 건데, T1은요 간기이기 때문에 없는 게 당연하고 염색체 자체가 없죠. 그다음에 T3일 때는 감수 1분열이 완료가 돼서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가 버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 입가염체가 빠이빠이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없는 게 맞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니은 디귿이 모두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19번 가봅시다. 그림 세포 가하고 나에서 들어있는 거를 물어보고 있네요. 2에는 4짜리랑 2에는 8짜리 세포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상 써볼게요. 가는 지금 똑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n은 4짜리고요. 그 다음에 나는 똑같은 게 두 개씩 이렇게 짝꿍 있으니까 2에는 4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러면은 지금 동물 1번이 2에는 4짜리라고 했으니까 나가 1번 거고요. 동물 2번은 이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기억 니은 뒤에 가볼게요. 가는 1의 세포이다. 땡. 그 다음에 니은, 가와 나의 핵상은 다르다. 다르죠. 맞는 말이죠. 가는 n, 나는 2n이니까 염색체 수가 같다고 해서 핵상이 같은 게 아니지. 그 다음에 그 n하고 2n만 구별을 해야 되는 거니까. 디귿, 2의 감수 1분열 중기세포의 염색 분체수 물어봤네요. 그러면 2번이라는 친구는 지금 n은 4짜리, 2n은 8짜리잖아요. 그쵸? 근데 감수 1분열이면은 2n 상태일 거니까 2n은 8이라고 분석을 해주시고, 중기이기 때문에 복제하는 시기 S기는 지났으므로 염색 분체 수는 2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6개의 염색 분체를 가진다. 디귿은 틀렸다 라고 체크를 하면은 19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쵸? 그다음 20번.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3개에 의해서 결정된대. 3개에 의해서 결정된다네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의 존재를 한다. 그랬을 때 지금 G원기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3개를 더한 값을 주고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20번 같은 경우는 이제 3개를 더한 값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들은 사실 쌤이 다음 시간에 교재에서 한 번 더 풀어줄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유형이 한 번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서. 근데 지금 먼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도 이제 숫자를 좀 이용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원래 유전자형이 뭔지가 안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들을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이라는 세포가 있고 2번이라는 세포가 있고 3번이라는 세포가 있어요. 이랬을 때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있을 때 4, 5A만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거는, 여기가 지금 뚱뚱이 상태의 세포라는 거야. 그렇죠? 뚱뚱이 홀쭉이는 언제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대문자 H, 대문자 R, 대문자 T가 몇 개 있는지 몰라도 2번에서는 염색체들이 몽땅 다 뚱뚱이로만 존재를 할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이 얘네들은 전부 다 또 뭐가 나와야 돼? 짝수만큼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짝수끼리 더해봤자 어차피 뭐가 나온다? 짝수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뭐가 돼야 돼? 1번하고 3번에서는 홀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된다면 이 5라는 숫자가 홀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G원기 아니면은 생식세포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5라는 숫자가 그럼 G1하고 이 생식세포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우리가 보면은 얘는 지금 세 쌍의 유전자를 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 말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EN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의 H하고 R하고 T가 뭐 대문자, 소문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N 상태일 때는 얘네들이 한 개짜리에 이렇게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EN일 때, N일 때. 그럼 여기에 내가 대문자가 3개가 전부가 다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3개를 더한 값의 합이 몇을 넘을 수가 없는 거야? 3보다 커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쵸? 애초에 유전자를 5가지나, 그러니까 5개나 가지려면은 이렇게 많은 유전자가, 염색체가 존재를 해야지 유전자의 종류도, 양도 많아질 수가 있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5라는 숫자가 홀수이면서 동시에 3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G원기이다라는 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G원기에서 지금 HRT를 더했을 때 5가 나온다라는 거는 세 개 중에서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HHRR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를 두 쌍씩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고 대문자 T, 소문자 T 이런 식으로 대소문자가 섞여 있는 쌍이 하나가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H인지 R인지 T인지 그것까지 아직 모르겠어. 그러면은 일단은 니은은 1번이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로 이 HRT가 뭐 얘가 짝수이긴 하지만 4라는 숫자로 또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에서. 그치?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N 상태의 생식세포에서는 애초에 유전자를 4종류나 4개나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도 3번이 아니다. 생식세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2번 세포가 되어야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디귿이라는 거는 3번 세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이제 이 HRT를 더했을 때 지금 기억에서 4만큼의 숫자가 나온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여기다가 쌤이 그냥 HRT를 더해서 5라고 써볼게. 1번 세포에다가. 그러면 얘가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2배가 되니까 10개가 될 거예요. 그쵸? HRT를 다 합쳤을 때 이제 뚱뚱이니까 더 많아질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숫자가 10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2번하고 이제 이 그 감수 1분열을 진행을 할 거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지금 2번 세포에 지금 대문자가 몇 개가 들어갔대? 4개가 들어갔대. 그 말은 4개가 들어갔다라는 말은 다른 쪽으로 몇 개가 들어갔어야 됐다? 6개가 들어갔어야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6개가 들어갔을 때 이 감수 2분열 과정에서는 감수 몇 분열을 하는 거야? 2분열을 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이라는 거는 이런 뚱뚱이 염색체가 있을 때 이 똑같이 써져 있는 것들을 그냥 절반으로 나눠서 양쪽으로 가져가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감수 2분열에서는 무조건 DNA 상대량이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뭘 물어보던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감수 2분열이 지났으니까 여기에는 대문자가 몇 개 있을 것이다? 3개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A까지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뭐 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쌤이 맘대로 HHRR TT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 소문자가 하나는 있어야겠지? 3개를 더했을 때 5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2번하고 3번에서 이렇게 동네를 나눴을 때 이쪽으로는 왼쪽으로는 지금 대문자가 뚱뚱이로 4개가 존재해야 된다는 뜻은 H하고 R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네들이 뚱뚱이로 있으니까 이 HR만 더해도 4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는 뭐가 같다? 스몰 t가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오른쪽에서는 6이 나오려면은 HRT가 모두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이 문제가 해석이 완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기억 니은 띄고 가볼게요. 니은은 1이다. 맞는 말이네요. 그쵸?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A는 3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3에는 HRT가 모두 있다. 2에는 HRT가 모두 있다. 얘가 모두 있었으면은 이 값이 4가 아니라 얼마가 나왔어야 돼? 6이 나왔었어야겠죠? 그쵸? 여기서는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는 소문자인 것이 하나는 최소한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으로 3번이 된다
라고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우리 127쪽까지 일단은 우리 수능 특강에서 2점짜리 풀어봤는데 쉽진 않았을 거야. 중간중간에 쉬운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좀 난이도가 다르게, 체감이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건드려 보지 않으면은 어려운 것들을 전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쌤이 얘기를 해줄 거고요. 뒤에 이제 그 수능 3점짜리 문제는 쌤이 또 영상을 또 찍어서 보내줄 거기 때문에 우리 기본반 친구들은 3점짜리를 풀어봐도 되지만 대부분 풀기가 좀 어려울 거야. 그러면은 쌤이 영상 주는 거를 보고 집에서 그걸 한번 따라해 와보는 거를 숙제로 내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쌤 잘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수능 특강 여기까지 풀고 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 2점짜리 먼저 해설을 하고 쌤이 3점짜리 해설도 추가적으로 해줄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고생했고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다시 또 해봅시다.